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지금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 밤 9시부터는 수도권 전체가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는 2단계로 일괄 격상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발표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31명. 검사를 적게 하는 주말에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그중 70%는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돌아오는 밤 0시부터 시행을 합니다. 2.5단계가 되면 바뀌는 방역 조치들은 저희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미 너무 많이 퍼졌다. 2.5단계로 과연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자, 왜 그런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는 건지 직접 들어보죠.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엄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0시인데 631명이면 평일로 치면 1000명 넘게 나온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왜 나옵니까? 양성률이 높아서 그런데요. 실제로 평일 주중에 한 2만 5천 건 이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이번 주말에 나온 것처럼 양성률이 4.4% 정도로 계산이 되면 2만 5천 명에 대한 4.4%니까 이제 1000명 이상 확진이 가능하다라는 이론이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진단이 안 되는 확진자들도 있거든요. 감염이 되어 있는데 검사를 안 받아서 진단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이런 이런 분들을 보통 많게는 2배에서 3배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지난주부터 이미 감염된 사람들은 1000명 이상 있었겠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증상인데다가 누구와의 접촉자 뭐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검사도 안 받고 그냥 돌아다니는 분들을 한 2배에서 3배로 잡아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 지금 어제 검사 수치를 평일로 치환하면 한 1000명쯤 되는 거다란 말씀이셨잖아요. 확진자가. 네네. 거기에다가 2배, 3배 더하면 그러면 지금 2000명, 3000명 정도일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전파 고리를 2단계, 2.5단계로 완전히 끊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2.5단계를 적용해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예. 1주, 2주 이상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충분히 끊어내지를 못하게 되니까 아주 완만하게 줄어들면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양상이 너무 길어져서 예. 굉장히 그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방역이 유지가 안 되고 다시 증폭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인터뷰가 시작하자마자 결론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엄중식 교수님의 의견으로는 지금 2.5단계가 아니라 3단계로 바로 갈 시점이다. 수도권만 보면은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5단계로 격상하면 바뀌는 게 뭐냐면요. 종교시설의 예배, 미사, 법회 전부 비대면으로 가고요. 실내 체육시설 금지, 노래방 금지, 마트, 상점 9시까지만 영업, 학원도 고3들, 그러니까 수험생만 빼고 나머지는 다 금지. 수험생도 9시까지만 가능. 그리고 학교와 회사는 다만 갈 수 있어요. 이제 인원을 좀 줄여가지고 갈 수 있는. 근데 이 정도 조치로도 안 된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유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젊은 층, 특히 20, 30대에서의 감염이 많은데 예. 사실 20, 40대가 가는 곳들을 일부는 막게 됐지만 실제로 주간 동안에 이동을 하고 사람들을 접촉하는 그런 상황을 통제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워낙 감염이 중심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나 공간, 활동과 관련된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대중 없이 지금 감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끊어내기에는 지금 방역 대책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단계면은 학교 안 가고 회사 안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그게 네, 확 다른 거죠.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활동도 사실상 거의 멈춰버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2단계에서 2.5단계 올리는 것도 이것도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중간에 플러스 알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2.25단계 같은 거. 근데 이 3단계로 가면 너무 경제적으로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것까지는 너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고심의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단계를 올리는 것과 관련돼서
결정이 느려지고 네. 또 과감한 결정을 못하다 보니까 상황이 자꾸 나빠져서 지금 거의 한 달 반 이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경제적인 것도 좀 추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단계를 높여서 짧게 강하게 이 통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단계를 낮추는 것이 경제적 손실이 더 적은지 아니면 이렇게 길게 뭐 2달, 3달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 때문에 네. 사회 경제가 위축이 되는 게 더 손해인지를 따져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 3단계 바로 안 가고 또 이렇게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언젠가 3단계 가고 그때 3단계 갔을 때는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3단계를 가게 될 거다. 경제적인 타격은 그게 더 클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지금 현재 상황도 2.5단계를 적용을 했을 때 앞으로 2주 후에 평가를 해야 되고 네. 여기서 충분한 효과가 안 나오면 3단계로 가지도 못하고 2.5단계를 계속 유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황이 정말로 나빠진다면 3단계를 그때 가서 갈 수가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 여파가 3월, 4월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경제적 피해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훨씬 더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2주 후면은 그러면은 대충 잡았을 때 이제 연말 연초거든요. 그럼 내년에 연초 시작할 때 3단계인 상태로 시작하게 되면 그게 3월, 4월까지 파장을 줄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근데요, 교수님. 700명 모이는 교회에 확진자가 3명 출석을 했대요. 근데 교인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덕분에 단 한 명도 감염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 3명한테서. 이거 방역본부에서 밝힌 거거든요. 이렇게 개인 방역만 철저히 하면 굳이 셧다운에 가까운 3단계까지 안 가고도 좀 막아지진 않을까요? 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이 교회 같이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면은 실제로 감염이 빠르게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의 시작이 예. 10월 초에 방역의 단계를 낮추면서 굉장히 이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이완이 되었다는 점이고 이게 빠르게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확진 사례들을 보면 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밥 먹을 때. 예. 그럴 때 주로 마스크를 벗게 되는데 이때 감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별로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통제를 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마스크를 벗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의 2단계, 2.5단계로는 완벽하게 전체 사회에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걸 막아야 되는데 2.5단계로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빨리 네. 3단계로 짧고 굵게 가야 된다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의 특히 수도권에 이 전파된 상황이 예. 너무 광범위하고 예. 그리고 지금의 이 진단 체계 그리고 치료 체계가 이것들을 앞으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 의료 체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상 네, 문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서 저희도 이게 심각하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확 와닿지는 않아요. 현장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는 중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병상 배정 자체가 좀 쉽지 않아지고 있고 지금 서울이나 경기에서는 진단을 받고 예.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환자들이 그날 바로 이송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성이 집에서 나왔는데 확진이 나왔는데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몇십 명씩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대기 중에 사망자가 생기거나 또는 이송을 해도 이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네네.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지금 요양원, 요양병원들이 크고 작은 클러스터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지난번 대구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집에 계시던 분이 집에서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게 네. 수도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수도권은 사실은 대구 경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의 발생 양상이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지금 상황 전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자영업자들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3단계로 가서 지금 거의 셧다운 돼버리고 나면 진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 문자가 많이 오는데 엄 교수님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냥 뒀다간 나중에 더 어려운 상황, 더 심각한 경제적 타격받을 것이다. 그 말씀으로 답변하면 되는 거죠? 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